내란의 가담자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JTBC를 비롯한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 지시의 시작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 오늘 선고의 핵심입니다. 단전 단수는 내란을 더 공고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은 구속수감 중인 이상민 전 장관이 늦게 도착하면서 예정보다 16분 뒤에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24시 단전 단수 JTBC 등의 단어가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서 위 문건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문건을 받아 지시를 하달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가 단전단수에 대해 부인한 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소방이 특별한 준비를 하진 않았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법 감정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단전 단수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입니다. 특검은 형량의 아쉬움을 드러냈고 이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에 이어 류경진 재판부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결론 났습니다. 오늘 특히 주목된 건 윤석열, 김용현 두 피고인을 한데 묶어 내란 집단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딱 일주일 뒤에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치명적인 판결이 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류경진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선고에 이어 계엄의 위법성을 재차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출입 통제 등을 내란 행위라고 했는데 류경진 재판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해당하고 JTBC 등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로 내란에 가담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내란 집단 구성원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질서 유지 목적의 군 투입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깨는 결정적 판단이 나온 겁니다. 한편 윤석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번 판결은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오찬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법 등의 처리를 강행한 걸 문제 삼은 건데 오찬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회의도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장 대표가 오찬을 먼저 제안해놓고 갑자기 취소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손으로는 등기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1시간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소원을 도입하고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법원은 국민 피해를 우려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법이라고 반대해온 것들입니다.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하며 법안 처리 등 상임위 활동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말 이건 회개망측한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무도하고. 취소된 건 오찬만이 아닙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회의는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야가 국익을 위해 어렵게 합의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켰습니다.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다음 달 9일 이전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면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참석도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60여 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벌어진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 3명에게 정신과 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했고 이 중 2명을 숨지게 했는데요. 피의자는 잠만 재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김모 씨입니다.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김 씨는 직접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정신과 약물을 3명의 남성에게 먹였고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교제하던 20대 남성에게 피로회복제라며 먹인 게 첫 번째 범행입니다. 다행히 이 남성은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김 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20대 남성에게 숙취 해소제라며 약물을 탄 음료를 먹였고 다음 날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에도 서울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에게 약물 음료를 먹였습니다. 김 씨는 2시간 뒤 혼자 나와 택시를 타고 사라졌고 이 남성 역시 다음 날 숨졌습니다. 1차, 2차 범죄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3차 범행 다음 날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들과 방 안에서 의견 충돌이 생겨 재우기 위해 약을 섞은 숙취 해소제를 먹였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2차 범행부터 약물의 양을 2배 이상 늘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 대한 부검과 함께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준비 중입니다.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윤정환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